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수젠텍 분석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요즘에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뭐 수준은 예전도 만만치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차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백신이 나와서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실상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야 지금 예전처럼 1000명은 아니지만 1000명일 때보다 지금 더 그 진단키트 움직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론 자체가 뭐야 백신이 나오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네. 뭐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 확진자가 괜찮게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눌렸던 진단 섹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인 것도 진단키트 쪽으로는 사실 유리해요. 왜냐면은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뭐 시젠이라든지 뭐 액바라든지 뭐 다 차트 켜서 보여드렸지만 그 다트에서 이제 전자공시에서 매출을 보여드렸지만 정말 진단키트 쪽은 실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대부분의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어, 뭐 저희 채널에 진단 키트를 워낙 많이 얘기를 했었죠. 뭐 좀 바빠가지고 이제 수젠이나 액바 요 두 개밖에 제대로 못하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실적 베이스로 보게 됐을 때는 대부분의 진단 업체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뭐 웬만하면 좀 들고 가보자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진단 키트에 대한 방송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경제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진단 키트에 대한 방송들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나고 있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단 키트 하면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냥 겁이 나는 거죠. 그쪽 보면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이런 확진자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그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확진자 수를 체크를 많이 하는데 73만입니다. 73만. 73만이고요. 70만 대가 넘은 적이 저번에 한 번 있고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예전엔 백신이 없을 때, 지금은 백신이 있을 때, 그죠?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백신이 나오면 다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73만의 숫자가 진짜 장난 아닌 숫자죠. 우리 뭐 500명, 600명 일 때도 엄청 힘들어하고 요즘에 700명 된다고 다시 막 엄청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70만씩 늘면요. 한 달만 지나도 2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건 당연히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단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진단업계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진단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이 그 호황, 어떻게 보면 얘네 이 종목군들한테 호황이잖아요. 호황인 업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위로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SCFI 지수 얘기하고 HMM 말씀드렸죠. HMM 한참 얘기를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 이 해상 운임이 일단 많이 올라가서 고공행진을 찍었고 요번에도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었느냐?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 상태만 유지가 돼도 엄청나게 그 기업들에겐 호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다시 반등이 나왔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로 요거 진단들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정상인데 이때까지는 그러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눌림에도 불구하고 진단 키트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0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일단 장난이 아니고요.
또 국내도 이제 600명, 700명대가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갑자기 훅 떴죠. 갑자기 훅 떴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코로나 이제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자가 진단 키트가 많아요. 많은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자가 진단은 신속 진단은 뭐 이제 이 PCR에 비해서 뭐 민감도 특이도가 굉장히 낮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젠텍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한 거긴 하지만 아직 기사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PCR과 100% 성능 뭐 일치하는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감도 특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문제는 이제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 얘기가 나올 때 당연히 민감도, 특이도가 높은 리스트를 한다라면은 젠테기가 될 가능성도 당연히 높다라는 거죠. 높다라는 거고 또 유럽 홈키트 이제 PEI까지는 받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결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분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주가가 이 상태가 유지가 되긴 어렵다. 당연히 상방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기다리고 꾹꾹 눌러왔었던 그런 이슈들이 곧 터져 나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자가 진단에 대한 얘기들 나온 거, 자가 진단이 된다는 건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정상인이 나 정상인 거를 유지하는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시장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키트의 수요량은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왜? 지금까지는 어떤 시장이었냐면은 확진자를 선별하는 거에만 거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심 증상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닌 분들은 이제 검사를 안 맡아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진이 굉장히 심해지고 어디에서든지 다 할 수 있고 뭐 10분 만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가 뭐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국에 사다가 한 번씩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런 상황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뭔가 이런 앱이나 이런 것까지 만약에 연동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면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될지 몰라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런 어플과 연계를 해서 하는 쪽들이 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는 슈얼리 스마트라고 해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뭐 이제 모더리시에서 앱도 지금 정도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앱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슈얼리 스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앱도 있고 그런 다른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전에 이제 이슈 정리할 때 쫙 다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좀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주담이 교체가 됐습니다. 주담이 회사에 통화를 해봤더니 저번 주까지만 통화가 됐었던 그 분이 이제 없어지시고 사라지시고 이제 새로운 분이 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IR을 전문으로 하시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뭐 근데 그분이 당연히 이제 적응을 하시고 뭐 이제 정보를 다시 업데이팅하고 하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업데이팅 사항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뭐 그냥 다시 고만고만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크게 변동이 없어요. 진행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뭔가 변화를 또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받았고 이건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인데 어쨌든 뭐 좀 지내봐야겠죠. 어떻게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보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바뀌면 어쨌든 뭐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기사가 나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 이제 IR이 근데 충원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충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교체 느낌인데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 IR 쪽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쨌든 전문 인력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슈도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차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60이랑 120의 이게 이격이 줄어들면서 이제 횡보 라인이 나와줬고 여기 13,000원대가 결국엔 그런 여기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었는데 계속 이제 20선 맞으면서 하방 맞으면서 내려와줬고 이제 여기 라인에서 이제 60이랑 이제 단기 이평선들의 이 이격이 좁혀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의 신호죠. 반등의 양봉이 하나 거래량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고 이 다음부터 올라타면서 이제 사실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선을 일단은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하면서 원래는 갭을 뚫어주면서 원래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라와서 여기 이 횡보하는 박스 라인에 올라타서 주가가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방향이 사실 제일 베스트죠.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이슈가 안 터지는 상황에서 2만원대를 회복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슈가 나와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좀 좋을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 업황이 다시 좀 발생이 되면서 그렇게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 뭐 항원 식약처라든지 뭐 이제 홈키트라든지 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나올 만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그나마 좀 근거리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상황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이 첫 번째 좀 힘들었던 이 갭을 다시 돌파를 해주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주가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일선을 따라가면서 가고 있고 충분히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면서 윗꼬리는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하는 흐름들 이평선으로 지금 단기평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120선이 밑으로 깔리는데 120선이 밑으로 깔리면서 이제 옆으로 기우는 이 기울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어느 정도 완만해질 때까지는 사실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윗박스권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번 맞고 좀 살짝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수렴 후 다시 한번 발산이 되는 방향으로 될 건데 수렴 후 발산이라는 건 결국엔 하나의 방향성을 잡는 거잖아요. 위냐 아래냐 이런 방향성을 잡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기본적인 분석까지 좀 같이 곁들인다라면은 사실 하방 라인보다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60분 봉상 정배열이 유지가 되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눌리는 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양봉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히나 양봉 하나 60분 봉 하나 떠주면 이거 다시 금방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합니다. 우상향 유지가 되니까 그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20이랑 60이랑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 깨는 거, 요 박스 20선이 잠깐 이탈이 되더라도 여기가 안 깨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금 너무 좋죠. 주봉상으로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60, 120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빠르게 올라와 주면은 금방 정배열로 바뀌어요. 이 제가 악어 이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악어 이빨 이렇게 사이 60, 120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특히나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는 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도 지금 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금방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봉상으로 이제 정배열이 금방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중기 추세가 빠르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게 세게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월봉상으로도 이제 5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가 양봉 전환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20월선 올라타려고 하고 있죠. 20월선 올라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좀 윈 라인으로 한번 다시 적어도 여기에서 여기 라인 이렇게 1차, 2차로 해서 1차 한번 여기 조정 라인이 될 거고 2차 라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상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 업황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고 변이에 대한 얘기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특히나 뭐 보시면 이 대공황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파우치 이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와주면은 결국엔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 이슈가 되면은 수급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필요했었던 수급 그
그게 들어오게 됐을 때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눌렸었던 그런 정말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 이제 좀 반등 나오네 이런 심리까지 좀 포함을 한다면은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오늘 좀 수젠텍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봤고요. 뭔가 업데이트 사항이 있거나 또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또 영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